예, 증시 전망대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다시 또 금리가 이슈로 올라오기 시작했는데요. 인플레이션 정점론, 그 다음에 아니다, 여기서 더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주장들이 이제 맞서고 있죠. 근데 이제 주 후반에 10년물 국채 금리가 2.8%까지 올라가면서 다시 긴장도를 높였는데, 다만 이제 인플레이션 정점론이 조금 더 힘이 실리는 분위기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금리가 여기서 더 올라갈 수 있을 거냐, 이런 어떤 주장도 만만치 않거든요. 지금 2년물 금리는 아까 10년물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기준금리 반영하는 그런 이제 숫자인데 2.5% 정도에서 더 밀고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고 있진 않죠. 이게 왜 그러냐면 연말까지 미국의 금리가 어느 정도 수준으로 올라갈 거냐, 이걸 이제 확률로 따져보는 표거든요. 2.5에서 2.75, 그러니까 지금보다 대략적으로 2.25%에서 한 2.5% 정도 더 올라가면 거기서는 좀 진정될 것 같은데 더 올리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런 주장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되게 세게 나왔다라고 보는 게 한 4번 정도 0.5%포인트 금리를 올려야 저 정도까지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나 아니면 채권시장에서는 이미 미국의 기준금리가 연말까지 한 2.5% 정도까지는 올라갈 거다. 그러니까 한 4번 정도는 0.5%포인트 금리 인상이 이제 단행이 될 거다, 이런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인플레이션, 금리 이런 거는 지금이 최대치로 주식시장에선 반영한 게 아닐까? 이런 어떤 의견들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에 다만 이런 게 더 높아지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예상치가 막 3%를 넘어가는 연말 기준금리가 이 정도가 되기 위해서는 국제유가가 다시 130달러까지 뛰고 막 이런 흐름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건 단정할 수는 없는 거니까 국제유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곡물 가격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같이 보면서 우리가 이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금리가 다시 이슈로 슬슬 올라오기 시작하고 있다는 점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업종별, 종목별 등락을 좀 보면 대부분 나빠지는 그런 분위기예요. 하나금융 같은 이제 금융주나 보험주 일부가 이제 금리가 이슈가 되니까 살짝 올라가는 정도고, 자동차가 이제 실적 바닥 쳤다, 이런 어떤 주장들이 나오면서 강보합 정도 된 거지 의미 있게 올라가는 종목군들이 별로 나오고 있지 않잖아요. 이제 시장이 전체적으로 좀 조심스러워하는 그런 분위기가 되고 있고,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코스닥 지난주에 보면 뭐 시멘트, 레미콘 이런 관련된 종목군들이 조금 올라간 거랑 개별적인 실적주, 뭐 BH라든가 주후반에 뭐 자화전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강하게 움직이면서 종목 장세가 만들어졌지, 그 외 종목들도 역시 이건 주간으로 봤더니 하루 이틀 봐서는 되게 올라간 것 같은데 주간 전체로 열고 봐서는 뭐 곡물주 이런 거 빼놓고는 뭐 거의 이렇게 의미 있게 올라갔다, 이렇게 평가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시장이 좀 조심스러워하는, 종목 선정도 조심스러워하는 그런 양상,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이건 뭐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주요 업종들의 종목들 이제 등락폭을 좀 보여준 건데, 최근 들어서 특징이 뭐냐면 뭐 빅테크니 뭐니 이런 종목은 시장 대비 이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니고, 그러니까 미증시가 이제 하락하는 구간에서만 쪼개서 좀 봤더니 유틸리티가 제일 강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필수 소비재, 그러니까 반드시 사람들이 살아가는 과정에서 꼭 사야 되는 제품들 있잖아요. 뭐 휴지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헬스케어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강했고, 부동산이 좀 선방하고 이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미국도 업종 종목들이 되게 조심스러워요. 그러니까 화끈하게 경기가 좋아질 것 같아, 이렇게 전망하기보다는 지금은 좀 몸을 사릴 때, 그러니까 이렇게 반응하는 투자자들이 조금 더 많다라는 거죠. 물론 이건 아마 또 바뀔 수도 있는데 현재까지 상황 자체는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도 좀 조심스러워하는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뭐 주식시장 수급도 비슷하죠. 그러니까 개인들만 계속 매수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올해 들어서 개인들만 계속 사고 있고, 외국인 일관되게 팔고 있고, 기관은 팔았다가 좀 완만해졌다가 또 팔고. 근데 아마 이번 주 정도 되면 금융투자는 지난주 중반 이후에 매수로도 돌아섰었잖아요. 금요일에 다시 팔아서 그렇지. 근데 이번 주에도 아마 금융투자는 매수하는 날이 좀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조금 괜찮아질 것 같긴 한데, 근데 워낙 외국인들 매도가 세요. 그러니까 올해 누적으로 보면 개인들만 사고 있잖아요. 외국인 8조 9천억 팔고, 기관은 7조 8천억 팔고 있고,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도 개인만 4조 2천억 매수하고 있고, 외국인들이 2.5조 팔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올해 들어서 우리 증시에서 10조 원 넘게 팔았어요. 이 개인들이 이 정도 가지고 버티고 있는 것도 사실은 용하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주식시장 수급이 현재 썩 좋지는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보시면
대만을 더 많이 팔아요. 그러니까 대만 더 많이 팔고 있고, 그 다음이 우리나라, 인도 잠깐 매수로 바뀌었었는데 팔고 있거든요. 이게 우리나라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긴축, 인플레 이런 어떤 이슈가 계속 작용하다 보니까 아시아 증시에서 전체적으로 경제 규모가 좀 되고 이런 나라들에 대해서는 좀 매도가 나오는 그런 형태가 좀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외국인 투자자들이 그러면 뭘 그렇게 팔았지 보면 LG에너지 솔루션, 삼성전자, 뭐 네이버, 카카오 뭐 이런 거 쭉 팔았는데 이것만 얼핏 놓고 보면 아 삼성전자 걱정하나 보다, LG에너지 솔루션 걱정하나 보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게 보시면 이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거든요. 왼쪽하고 맞춰보세요. 이게 다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간 게 뭐냐면 삼성바이오로직스하고 LG화학 정도가 여기 안 들어가 있지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외국인 투자들이 뭐 반도체 걱정이다 아니면 무슨 뭐 2차 전지 어쩌고 이게 아니라 그냥 주식 파는 거예요. 시가총액 순서대로 비중만큼 그냥 줄여가지고 파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삼성전자 업황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있게 사실 평가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아시아 증시를 팔아야겠어. 근데 이 팔아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좀 완화가 돼줘야 삼성전자가 돌아선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대략적으로 보면 이제 긴축, 인플레이션 이런 걱정이니까 국제유가가 좀 진정이 된다, 뭐 이런 것들이 추세적으로 안정이 된다, 이런 시그널만 나온다라면 아마 이제 외국인들은 다시 삼성전자를 사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턱대고 업황만 자꾸 분석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요인들이 좀 있다라는 점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되고, 그런 가운데서도 외국인 기관이 사는 종목들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지난주 왼쪽은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 종목, 뭐 JIP, 컴투스홀딩스, 로보티즈, BH, 셀트리온헬스, 이렌텍, 인탑스 뭐 이런 종목들 쭉 매수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실적이 되게 좋은 종목군들, 그러니까 작년도가 되게 실적이 좋았는데 올해 훨씬 더 좋아지고 내년도까지 성장이 이어지는 종목들은 좀 평가해 볼 만하거든요. 이 중에서 골라서 이제 기관들 매수 종목을 보면 뭐 펄어비스, ENF테크, 스튜디오 드래곤, 신영 SH, BH, 에코프로비아 하여튼 이런 게 있는데, 이걸 갖다가 무조건 이 종목들은 다 좋아 이게 아니라 여기 내에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거 있잖아요. 작년도에도 실적이 괜찮았는데 올해 더 좋아지거나, 왜냐하면 작년도에 좋아진 게 입증이 된 거고 올해 좋아진 거는 더 좋아지는 거잖아요. 근데 작년에 나빴다가 올해 좋아진다, 이거는 확인이 필요한 거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자꾸 이제 좀 시나리오를 여러 개 그려놓고 숫자로 눈에 보이고 최근에 수급이 엄청나게 누적되고 있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꾸 이제 그런 종목군들 쪽을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외국인 기관의 매수 누적 상위 종목들 흐름 계속해서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핵심만 좀 정리를 해보면 매수 주체가 없고 매도 주체가 있는 장세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들이 계속 저렇게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광범위하게 종목들이 와 하고 전체적으로 올라가기가 어려워요. 돈이 풍부하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골라서 종목들이 골라가는 장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종목은 무조건 갈 거다 이런 이제 환상을 할 때가 아니라 그 종목에 대해서 자꾸 냉정하게, 뭐 시장 분위기가 다 끌어주는 장이 아니니까 종목들에 대한 평가를 좀 냉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번 주에 변수로는 이제 그 제조업 실적이 미국에서 발표되거든요. 지난주엔 주로 금융주들 실적이 나왔잖아요. 이번 주에는 이제 테슬라라든가 IBM이라든가, 이게 테슬라라고 제가 이거 오타입니다. 제가 멋부리려고 테슬라라고 쓴 게 아니라 어쨌든 테슬라가 20일에 실적 나오게 될 텐데, 그러니까 제조업체들 실적이 나오면 인플레이션을 갖다가 얼마나 잘 견뎌냈는지 이게 또 숫자로 확인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금융주 실적보다 여기에 실적을 더 주목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들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국제유가인데 국제유가가 2월 말 이후에 어떤 특성이 있냐면, 그러니까 2주 연속 잘 안 올라요. 예, 그러니까 올라가면 빠지고 올라가면 빠지고 하여튼 이런 형태를 좀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제유가가 지난주에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대로라면 이번 주에 빠져야 되는데 이번 주에 상승폭이 더 커진다? 이래버리면 또 주식시장에 긴장감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국제유가 이번 주에 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앞서 말씀드렸던 금리, 그다음에 신흥시장의 자금 동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니까 계속해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국인데 중국이 지급 준비율 인하를 했죠. 이거는 나쁘게 보는 사람들은 중국이 정말 어렵구나, 다른 나라 기축하는데 쟤네는 인하를 하네, 뭐 이렇게 나갈 수도 있는 건데, 어쨌든 그거에 대한 반응은 일부 부정적인 반응은 나올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중국이 경기 부양을 한다라는 거, 이거는 또 중점을 둘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식시장이 만약에 어떤 쪽이냐 그러면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재료 쪽에 가깝긴 합니다. 근데 이제
시안이 또 방역을 강화한다. 상하이에 이어서 시안 얘기까지 나오고, 특히 시안은 우리나라 주요 이제 공장들이 또 들어가 있는 쪽이라서 긴장감이 좀 있긴 한데, 이거는 전개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으로서는 중국이 경기 부양을 한다라는 쪽에 자꾸 이거 지급 준비율뿐만 아니라 금리까지 내릴 것 같거든요. 이제 금리는 일단 지급 준비율은 더 많이 대출해줘 의미고, 금리 같은 경우는 이자 나가는 거 싸게 해줄 테니 그 돈만큼 더 대출을 받거나 아니면은 이제 다른 데 써, 뭐 이런 의미잖아요. 이제 일단은 이제 위안화가 흔들릴 수 있으니까 지급 준비율부터 내려놨지만 결국에는 금리까지 내릴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중국의 연속적인 경기 부양안이 나온다라면 또 시장이 조금은 안정감을 찾을 수 있어서 요거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종목들이 지난주에 사실 구도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죠. 인플레이션주, 리오프닝, 그러니까 이런 게 갔는데, 리오프닝이 간 거는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소비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거니까 엄청나게 갔거나 그런 건 아닌데, 그 시장 대비 좀 괜찮은 모습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여기에 왜 종목들이라는 거를 제가 표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BH 차트거든요. 지금 와서 뭐 BH를 매수해서 이제 어느 부귀영화를 누리겠어요. 근데 이걸 보자라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이런 유형. 그러니까 작년도에 매출이 막 예를 들어서 뭐 50% 이상 증가되고 이익은 2배 정도 증가가 됐는데, 그 상태에서 올해 또 매출은 한 30%, 이익은 한 6, 70%또 증가가 되는, 그리고 기관 외국인들 수급은 집중되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되게 강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급도 굉장히 세요, 이런 종목들이. 그러니까 지금 이 종목을 추격할 때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실적은 되게 좋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쭉 그런 걸 이제 리스트업 해놓고 있다가 그러고 나서 최근에 수급이 좋아지기 시작하는데, 그리고 신용이 높았는데 줄어들기 시작을 하여튼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여러 가지 수급과 실적 시나리오를 그려서 보다 보면 종목들이 압축이 나오고, 그러다가 거리랑 터지면서 출발 이렇게 나오네. 그러면 그럴 때 이제 종목을 자꾸 찾아보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뭐 이런 하나의 방식을 제가 제시를 한 거고, 그 외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이제 좀 좋은 종목들에 대해서는 자꾸 이제 노력을 좀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냉정하게 봐야 되는 게, 제가 위에 또 이제 자막이 오타가 나갔는데, 이게 코스피 이제 예탁금하고 코스피 지수 추이거든요. 그러니까 코스피를 보시면 예탁금이 안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탁금이 안 늘어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이런 흐름이 자꾸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돈이 없어요, 지금 시장에. 제가 이거 좀 자막을 제대로 쳐야 될 것 같아서. 어쨌든 예탁금이 없는 데다가 또 하나는 뭐냐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계속 매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코스피는 외국인들 매도하면서 꺾이는데, 예탁금이 안 들어오다 보니까 코스피 지수를 받쳐줄 수 있는 주체가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리고 외국인하고 예탁금을 비교를 해보면, 외국인들이 매도할 때 처음에 받아낼 수 있는 돈이 들어왔는데, 최근 들어서는 외국인들은 파는데 받아낼 수 있는 돈이 안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국면에서는 대세 상승을 이야기하기가 어려워요. 반전을 얘기하기가 눈으로 보이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차별화 장세, 골라가는 장세다라는 거를 냉정하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종목들에 좀 선별적으로 올라갈 수 있으니까 시장 트렌드에 맞는 종목들을 잘 고르셔서 여기에 맞춰서 포트폴리오 비중을 잘 품어 나가시고, 아니야 나는 장기적으로 갈 거야라고 하는 비중, 이제 종목들에 대한 비중은 적절하게 좀 조정해 놓는 그런 대응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또 오늘 하루 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그리고 주중에 또 종목 공부 또 계속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뭐 종목 어떤 종목 되게 좋다고 씨가 얘기해놓고 그런 유형 구체적으로 좀 얘기 좀 해주지, 뭐 이런 것도 제가 또 계속 얘기를 해드릴 예정이니까 구독하기, 알림 설정도 많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 전 다음에 뵙겠습니다.